페이지 10번부터. 이거 약간 되게 귀찮은 산수던데 나도 한 3번 풀었어. 자꾸 산수를 틀려가지고. 근데 내용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닌 것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3이랑 A4를 더해서 0이고요. 그 다음 A4랑 A5를 더해서 8이다 그랬거든. 그러면 식 두 개를 바로 비교해보면 여기다가 공차 2개 더하면 얘 되는 거잖아. 여기 공차 하나 더하고 여기 공차 하나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나오는 건 공차가 4인 녀석이구나 라는 게 바로 나오고요. 8 커졌으니까. 여기도 공차 하나 커져, 여기도 공차 하나 커져. 그 공차 2개 커진 게 8 커진 거니까 공차가 4고. 그럼 다시 얘랑 4 차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더해서 0이라는 이야기니까 A3이 마이너스 2고 A4가 2구나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해보자면 AN이라는 건 공차가 4인 녀석이니까 4N 이렇게 출발할 거고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에 3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나왔다는 이야기야. 뭐 혹은 뭐 4 집어넣어서 2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뒤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따라오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야, 이거 맞아?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 맞지? 난 뭐 잘못 푼 거야? 난 이상하게 써있는데? 아 맞구나. 더하기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다니까. 아이씨. 여러 번 풀어서 그래. 이만큼 꽉 차 있어.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AP랑 A의 P 더하기 2랑 A의 P 더하기 Q랑 이거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례잖아. 그럼 뭐 생각하면 돼? 등비 중앙 생각하면 되죠. 이거 제곱하면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아요. 그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여기다 P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되네. 4P 더하기 2 집어넣을 거니까 빼기 6이야. 요걸 제곱한 게 AP 4P 마이너스 14 AQ 4P 더하기 4Q 마이너스 1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저 녀석을 풀어서 이제 P랑 Q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찾으시면 되고 전개 쭉 해서 정리하고 2로 약분까지 하면 이거 산수니까 생략 이렇게 생겼다고요. 2PQ 빼기 8P 빼기 7Q 더하기 20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냥 정리한 겁니다. 쭉 전개해서. 그래서 사실은 식은 하나밖에 없고 미지수는 P랑 Q랑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 부정방정식 이렇게 불렀다고 1학년 때. 근데 이제 조건은 뭐냐면 제 문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 말 없었어도 AP고 AP 플러스 Q니까 P나 Q는 당연히 자연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지만 P, Q 둘 다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몇 개의 순서쌍이 생기겠죠.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원래는 부정방정식이니까 P, Q가 실수였으면 이거 만족하는 거 엄청 많겠지. 하지만 얘는 자연수니까 된다 그런 이야기고 만드는 방법 뭐였냐면 약간 인수분해 하듯이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뭐 P나 Q에 관한 식 2개 곱한 게 정수다. 뭐 약간 이런 식이었다고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정수랑 곱하면 정수예요. 이런 걸 이용하는 건데 정수랑 곱한다는 건 약간 이런 거지. 여기서 지금 P만 먼저 묶어보면 2P로 묶이겠죠? 그래서 이거 Q 빼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7Q 있는데 얘를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묶으려면 Q 빼기 4라는 인수가 있어야 묶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7로 묶인 Q 빼기 4를 억지로 내가 만드는 거지. 실제로 이건 없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28 내 마음대로 갖다 쓴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20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8을 땡겨 쓴 거니까 8을 갚아야죠. 그래서 우변에 8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좌변이 2P-7이랑 Q-4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되고요. 이 녀석이 8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P도 자연수고 Q도 자연수니까
얘도 정수일 거고 얘도 정수일 거야. 그래서 정수랑 정수랑 곱하면 정수예요라는 조건을 이용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능한 게 뭐 얘가 1이면서 얘가 8이거나 얘가 2면서 4거나 4면서 2거나 8이면서 1이거나 이런 조건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가능한 게 누구인지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네들 중에 사실은 되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왜 하나밖에 없을 거냐면 P에다가 자연수 넣을 거라서 이 P는 짝수야. 거기서 7 빼면 홀수거든요. 이 조합들 중에 홀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밑에 있는 애들은 8이니까 가능한 원래는 뿔마도 있어요. 그죠? 뿔마도 다 보셔야 되지만 PQ가 정수 아니라 자연수이기 때문에 음수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했고요. 이 녀석도 홀수에 대해서 이런 애들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합이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P가 4고 Q가 12고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한 쌍 딱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등차라는 사실 또 등비 중항이라는 거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부정방정식이 되고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푸시면 답이 나온다. 됐지요? 또 11번, 12번은 괜찮은가요? 아니요. 둘 다 하나요. 11번부터 A1이 0보다 크고요. 공비가 실수인 등비 수열이 있는데 가족권에 A1이 0보다 큰데 가족권에 보면 A3이랑 A6을 곱한 게 0보다 크대. 이거 왜 알려준 걸까? 뭐 알려주려고 나온 것 같아요? 공비가 양수다를 알려주려고. 그지? 공비의 실제 값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공비가 음수였으면 얘는 공비 2개 곱한 거니까 여전히 양수겠지만 얘는 공비를 5개 곱한 거니까 음수가 될 거거든. 그지? 근데 이제 둘이 곱해서 양수라는 걸로 봐선 이제 공비가 양수구나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권은 이걸로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나에 보면 A2 빼기 A3 A4 빼기 A5 이렇게 생긴 녀석이 0보다 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써보자면 A나 R 같은 걸로 줄줄이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해보면 이런 거겠죠. 얘는 AR, AR 제곱, AR 세제곱, AR 네제곱.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를 해보면 AR로 이렇게 묶이겠죠. 그 다음 있는 게 1 빼기 R 더하기 R 제곱 빼기 R 세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1 빼기 R로 묶이면 되잖아. 그지? 그럼 뒤에 1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요 그 소리 하는데 위에서 찾은 것처럼 초항 0보다 크다고 그랬고요. 공비도 0보다 크다고 그랬고요. 1 더하기 R 제곱 여기도 뭐 때려 죽여도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도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즉 R이란 녀석이 1보다는 작구나 라는 거야. 그럼 가족권이랑 나족권이랑 둘이 합치면 결국 공비가 0에서 1 사이에요 라는 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옳은 거 골라보래요. 기억번 공비가 0보다 커요. 맞는 소리고요. 또 디귿번도 바로 보면 an 더하기 1이랑 an 사이의 관계인데 공비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an 더하기 1이 항상 작겠죠. 니은을 보시면 A2랑 A6, A3이랑 A4인데 A2 곱하기 A6고 A3이랑 A4인데 얘도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등비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A2랑 A5를 곱한 거면 얘네 둘은 같아요. 그죠? 등비 중항이잖아. 근데 A5가 아니라 A6이 있다는 건 여기다 지금 공비를 하나 더 곱한 거거든요. 근데 공비가 1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더 작은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틀렸다. 반대쪽이니까요. 아니면 그냥 초항이랑 공비 가지고 다 나타내봐도 좌변에 공비가 하나 더 곱해져 있기 때문에 좌변이 더 작을 거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나 조건에 있는 거 인수분해만 하시면 해결이 되더라. 됐죠? 12번은 또 등비 수열이에요. 공비가 1보다 크대요, 이번엔. 지금 보면 뭐 A1, A2, A2, A3 막 등등등 나와 있는데 얘네도 결국 약분을 다 시켜서 공비만 남겨보면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이요. A2분의 A1이라는 건 이제 R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은 그냥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또 R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또 R이 될 거고, 또 R분의 1이 될 거고, 또 R이 될 거예요. 이거 다 더했더니 지금 10이에요.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3R이랑 R분의 3을 더해서 10이니까 양변에 R 하나씩 곱하고 좌변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싹 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R이라고 나오는 게 3하고 3분의 1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올 텐데 공비가 1보다는 커요. 그랬으니까 이제 3이 공비가 되겠죠. 공비가 3인 걸 찾았으면 A4는 2래잖아. A 곱하기 R의 세제곱일 텐데, 즉 27A가 될 텐데 얘가 2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A의 값도 나오죠. 27분의 2라고. 그래서 초항이랑 공비랑 두 개 다 찾았으니까 뭐 SN이 3의 10제곱보다 더 컸으면 좋겠대요. 이건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죠. 혼자 슬로우 비디오인데? 느릿느릿. 이 정도 알아내고 나면 그 다음엔 산수니까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레벨 3 가서 봅시다.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고, SN의 각 항을 큰 수부터 다시 차례대로 나열을 해서 M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는데,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두 번째로 큰 거는 2 차이 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건 1 차이 난대요. 그러면서 SN이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n의 최소값, 걔가 21이더라. A1 구해보래요. 최소값이 21이다 라는 말은 S21은 0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그럼 S20은요? 이거 만족하는 제일 작은 게 21이니까 20번째 항까지의 합은 0보다 클 거야. 그런 소리겠지? 22번째는 당연히 0보다 작을 거고요. 그래? 그러니까 최소한 공차는 음수라고 알려줬는데 첫 번째 항이 양수구나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큰 값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런 얘기잖아. 이게 우리 등차 합할 때도 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개수 반으로 나누거나 개수를 곱하는 건 부호랑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한 게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알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21번째 항까지 합이 0보다 작다는 건 첫 번째 항이랑 21번째 항을 더하면 0보다 작다는 거고, 첫 번째 항이랑 20번째 항을 더하면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그 정도가 되겠다라는 거고, 그냥 이건 그 등차 수열의 합할 때 항상 나오는 거니까 약간 이미지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등차 합이라는 건 항상 2차 함수잖아요.
n 2차 함수고 2차 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그랬거든. 그럼 지금 얘는 공차가 음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곡선처럼 생겼을 거예요. 물론 이 곡선 전체의 값을 갖는 건 아니고 이 중에 n이 자연수인 것만 S1, S2, S3, S4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점들을 가지고 있겠죠. S라는 녀석을 나열하면 이런 값들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커지다가 작아지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A1이랑 A20은 더해도 양수야. 물론 A20 자체는 음수였을 건데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에 뭐 10번째 항, 11번째 항 이 근처 어딘가에서 부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A1이랑 꼭 거기라고 생각할 수는 없구나. 뭐 아무튼 A1이랑 A20을 더한 것까지는 양수지만 A21을 더한 게 음수라는 건 중간 어딘가에서 양수였던 일반항이 음수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라고요. 10에서 시작해서 뭐 조금씩 작아진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10까지 더하면 0이고 마이너스 11을 더하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 중간 어딘가에서 바뀌었을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수들을 더하니까 커지다가 음수를 더하면 다시 작아지기 시작해서 언젠간 SN도 음수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가 좀 머릿속에 있으면 이해하기 좀 편하다 그런 소리입니다. X축은 뭐 이런 데 어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출발은 양수로 해서 점점 커지겠지. 요게 A1이라고 치면 어디까지 가야 돼? 뭐 요게 A1이면 요게 A2고 요게 A3, A4, A5 이런 식으로 점점 양수들을 더하다가 여기 어딘가에서부터는 음수를 더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음수로 쭉 빠지게 될 거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아무튼 이건 뭐 이렇게 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다시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제일 큰 녀석이라고 하는 게 중간 어딘가쯤에 있을 건데 그게 정확히 사실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방금 그렸다 지운 것처럼 SN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2차 곡선 위에 어딘가 있다고 보면 여기 만약에 딱 꼭대기에 제일 큰 녀석이 있었으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완전히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값이 똑같을 거야. M2나 M3의 값이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얘네 둘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선 제일 꼭대기에 얘가 딱 M1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치우쳐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있던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제일 꼭대기가 아니라 요쪽에 약간 있고 요 밑에 약간 있고 요 왼쪽 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다라는 거야. 수열의 합이라는 게. SN을 쭉 나열했을 때 아까처럼 2차 곡선 위에 점이 빵빵빵빵 찍힐 건데 그 점이 찍히기를 꼭지점에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삐껴나서 찍힐 건데 요런 식으로 찍히든지 아니면 요런 식으로 찍히든지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M2랑 M3가 약간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형태의 그림이 될 거고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랑 얘하고 얘하고는 2 차이가 나고 얘하고 얘하고는 1 차이가 나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3 차이 난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만큼 차이 났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제일 큰 거랑 두 번째로 큰 거 사이에선 2만큼 차이 나고 두 번째로 큰 거랑 세 번째로 큰 거 차이에선 1 차이가 났으니까 여기서는 3 작아진 거고 여기서는 2를 더한 거다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얘를 제일 큰 거라고 했을 때 어쨌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건 얘나 확정됐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제일 큰 게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 갈 때 3 커졌으니까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지. 그 다음 항이 마이너스 2란 소리예요. AN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다 점을 찍어 놓은 건 SN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누군지 모르니까 대충 뭐 요거를 SK라고 보면 얘는 SK 빼기 1이고 얘는 SK 플러스 1일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녀석 3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AK를 이야기하는 거고 SK에서 SK 플러스 1로 가는 마이너스 2는 AK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게 지금 3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뀐 거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녀석이다 그런 소리고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sk라고 보면 여기가 sk-1이고 여기가 sk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ak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ak 플러스 1이야. ak가 2고 a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공차가 마이너스 5일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녀석이라면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녀석이란 소리구나.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이런 상황이든 이런 상황이든.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나머지 여기로 이제 좀 넘어와 볼게요. 이 해설에는 보시면 얘를 좀 치밀하게 풀기 위해서 식이 엄청 장황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약간 그냥 반쯤 노가다로 가능한 거 다 찾아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거서 A1하고 A21을 더하면 0보다 작아요. 그런 소리였고요. 얘는 사실 이렇게 생겼겠죠. A1하고 A20을 더한 건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죠? 만족하는 제일 작은 n이 2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거 가지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걸 알았으니까 초항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초항을 찾으러 가볼 건데 요거부터 1번부터 생각해 보면 A1은 A21은 요렇게 생긴 녀석이죠. 근데 D가 마이너스 5인 건 알았잖아요. 둘 다 어쨌든 마이너스 5니까. 그래서 요거 2A 마이너스 100이야. 요거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A가 50보다 작구나 라는 게 요 식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A1에다가 A20이야. 요거 하면 2A 빼기 95죠. 요 녀석은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A라는 녀석을 찾아보면 2분의 95니까 47.5 되겠죠. 이상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녀석으로 가능한 건 실제로는 두 개인 거지. 48하고 49하고 요거 둘 중에 한 녀석이 초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범위로만 나오는데 이걸 자연수라고 확정을 지은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항은 3이고 어떤 항은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 또 어떤 항은 2고 어떤 항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거든. 공차가 마이너스 5라는 정수이기 때문에 초항이 자연수 정수여야 그 다음 항들도 다 정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요게 48이고 요게 49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요 상태에서 실제로 쟤네들이 가능한 건지를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가능한 건지를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48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5씩 되어가면 중간 어딘가에 공차는 마이너스 5니까 48에서 출발해서 3하고 마이너스 2 또는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5씩 계속 간다고 쳐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일반항이라는 게 마이너스 5n 더하기 53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럼 n에다 10 집어넣으면 3이 나오겠네요. n에다가 1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A가 만약에 49라고 치면
AN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5N 더하기 54 이렇게 생겼거든요. 초항이 49니까. 그럼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N에다 뭘 집어넣어서 2나 3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10 집어넣으면 4예요. 1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4나 마이너스 1이 가능한 거지 3이나 2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 녀석 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요 녀석 가지고 SN이라는 걸 찾아보면 이거 귀찮네. A10이 얼마일 거냐면 4일 텐데 그러니까 S10을 찾아보면 S10이라는 걸 찾아보면 초항이 49고 마지막 게 4고 반띵하고 10을 곱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53, 50, 53? 53에 5 곱하는 거잖아. 5, 26. 265 이렇게 생겼고요. S11이라는 걸 찾아보면 A11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 더하면 되죠. 그래서 264 이렇게 생겼고요. A12는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6이니까 S12는 6 뺄 거라서 258 이렇게 생겼어요. 이 위로 A9는 S9를 찾으면 되겠구나. A9는 여기 이제 9가 될 텐데 여기서 4를 빼면 되니까 26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얘가 제일 고점이고요.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겠죠. 여기서 9를 또 뺀 게 S8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252, 얘가 S8이고 S9고 얘가 S10, S11, S12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갖는 녀석으로 합을 실제로 찾아보면 얘가 제일 큰 값을 갖긴 할 텐데 그때 생각해보면 이제 얘를 책에서 이야기하는 M1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얘가 M2인 거고 얘가 M3인 거고요. 그럼 M1이랑 M2 사이의 값이 2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런 소리예요. M2랑 M3의 차이도 1이 아니라 3만큼 차이 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얘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건데 다시 이제 종합해서 살펴보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 녀석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찾은 건 공차가 마이너스 5라는 거구나를 찾았고요. 두 번째로 주어진 조건이 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린 뭘 하는 거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5라는 거랑 요 조건을 이용해서 초항으로 가능한 게 요거 두 개구나를 찾았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공차가 그냥 마이너스 5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차이가 진짜로 2 차이 나고 얘네 둘의 차이가 1 차이 나요. 2랑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요 둘 중에 누가 맞는 건지를 찾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한 방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은 교집합을 찾는 거지. 이거 만족하는 거랑 이거 만족하는 걸 따로따로 찾으면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 두 개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공차가 마이너스 5인 거에다가 어쨌든 일반항 중에 3이나 2가 있어야 돼. 3이나 2가 있어야 이 숫자를 실제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는 초항의 범위를 알려주는 건데 그 초항의 범위에 따르자면 48이나 49 중에 하나더라. 그럼 48이나 49 중에 하나인데 공차 마이너스 5인 녀석으로 2나 3이라는 항이 나올 수 있는 녀석은 이 녀석밖에 안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초항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마지막에는 이거는 여기 제가 그냥 써드린 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그냥 눈으로 보려고 쓴 거고요. 사실은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거 만족하는 녀석이 되려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항 중에 3이랑 마이너스 2가 있던지 2랑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는 2나 3이라는 항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요. n에다 자연수를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눈으로 보려고 쓴 거지. 골치 아프다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 제가 노란색이랑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얘가 이 문제에선 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요거를 파악하셔야 그 뒤로 뭔가 문제가 풀릴 거고, 여기서 썼던 요거 있죠. SN의 부호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누기 2를 하거나 일반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 이거는 부호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의 부호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초항이랑 마지막 항의 합을 알려주려고 나온 거다. 다시 말해서 초항이랑 공차 사이의 관계식 알려주려고 나온 거다. 그 정도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 줄은 수맥이 흐르나 봐. 그지? 2번. 1번 집에 다시 보시고요. 2번 보시면 문제 읽기 전에 그림부터 봐봐요. 얘는 미리 알려줘가지고 약간 재미가 없는데, 그림 보시면 원 3개가 외접하고 있죠. 그리고 접선도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그지? 하나의 접선에 원 3개가 이렇게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안 알려줘도 우리 알 수 있는데, 반지름 3개는 등비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아무튼 그 나 조건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 이룬다는 걸 좀 더 정확히는 우리 아마 저기 문제집 같은 데서 봤을 텐데, 직선 2개 동시에 접하는 거거든요. 원이 요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요렇게도 직선이 또 하나 있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직선에 접하면서 원에 접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있고, 그 뒤에 또 두 직선에 접하면서 원에 접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건 등비수열이에요. 이 반지름들이. 그 책에 있는 문제는 이 직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알 수 없는데, 이 그림이 되게 자주 나오니까 그냥 이 그림이랑 유사하게 요 그림이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라고요.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면서 원이 점점점 외접하는 녀석이면 이 반지름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접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다 외접하니까 얘네들 일자로 있어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 또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이게 다 일직선상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잘라.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이게 세 원의 중심이 다 일직선상에 있는 건, 이거 얘랑 둘이 접하는 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거고요. 얘 A고 얘 B고 얘 C라고 보면 요 납작하게 생긴 직각삼각형 2개가 닮아 있거든. 빗변이 A 더하기 B예요. 여기는 B 더하기 C고요. 요 길이는 높이에 해당하는 건 B-A고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건 C-B예요. 그래서 비례식 푸시면 돼요. A 더하기 B와 B-A의 비율이 B 더하기 C와 C-B의 비율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비례식 푸시면 등비중앙 나와요. B제곱은 H다. 그래서 이렇게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서로 외접하는 원들 사이의 반지름은 등비수열이다. 요거는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림이랑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필요 없지만, 나 조건에서 세 원의 반지름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아마 반대쪽으로 접선을 그어도 셋이서 동시에 접하게 될 거다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조건에 보시면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저런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고 풀면 너무 쉽게 풀리는 거야.
사실은 오해라고 표현한 이유는 꼭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라고 문제에서 막 강렬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가조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 반지름이 R1이고 요거 반지름이 R2고 요거 반지름이 R3인데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R1 더하기 R2래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 외접했으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R2 더하기 R3래요. 뭐 당연하겠지. 외접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1 더하기 R2 두 개의 R3래요. 그 말은 이렇게 일직선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만약에 원이 진짜 엉터리로 막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런데 하나가 막 그림 좁아.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가 막 이만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원이었다고 치면 R1 더하기 O1, O2는 R1 더하기 R2고요. O2, O3는 R2 더하기 R3가 맞는데 O1, O3는 R1 더하기 R2 두 개의 R3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조건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세 원의 중심이 일직선상에 있어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 조건에서 알려주는 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뭐 그렇다 치면 되죠. 문제에선 필요 없는데 아마 접선을 그으면 이쪽 편에도 동시에 접하는 접선 하나 그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고요. 다에 보면 세 원에 모두 접하는 직선 L이 존재한대요. 그림 그려져 있죠. 여기서 접점 G하고 H라고 이야기했는데 R1을 1이라고 했고요. GH를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0 이렇게 생겼대요. 20? 그랬을 때 넓이들을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R1, R2, R3 한번 구해봐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피타인 거지, 피타. 아까 요거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생겨본 건 피타를 하나 써볼 거예요. 일단 세 원의 반지름이 다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1이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R이고요.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은 R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 상태에서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볼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긴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빗변의 길이는 1 더하기 2R 더하기 R 제곱이에요. 이게 빗변입니다. 1 더하기 2R 더하기 R 제곱. 이것을 제곱한 게 요 길이는 R 제곱에서 1을 뺀 거야. 그죠? 요렇게 생겼겠네요. 저걸 푸시면 R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푸는 것도 물론 뭐 3개짜리 제곱 못할 건 아닌데 이거 다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령이지. 요거 좌변으로 넘기면 합차되잖아요. 그죠? 이거 조금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하시고. 얘도 완전 제곱식이어서 그래요. 아무튼 요걸 좌변으로 넘기면 R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1의 제곱에서 R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뺀 게 20의 제곱이고요. 합차니까 한 번은 둘이 더해. 그럼 2R제곱 더하기 2R이고요. 더하면 이제 1은 없어지니까 한 번은 빼. 그럼 R제곱이 사라져서 2R 더하기 2가 되겠죠. 얘가 지금 20의 제곱이에요.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미수분해 막 해보면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죠. 그 여기서 R 하나 나오고요. R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20의 제곱이래요. 400 할까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4로 약분까지 해버리면 R하고 R 더하기 1의 제곱이 100이래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막 전개해서 풀 생각하지 말고 R에다가 적당한 거 뭐 넣으면 안 될까 생각하시면 되죠. 넣어보면 R이 4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4란 이야기고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은 16이란 이야기고. 이렇게 해서 세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문제 자체에 뭐가 있었다기보다 아까 여기다 그렸던 그림 있죠. 그거 뭐 자주 보게 될 그림이니까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가족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세 원이 세 원의 중심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나에서 등비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저 빨간색 직각삼각형 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가 긴데 뭐 그림을 설명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종류의 문제는 말이 길어요. 근데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여기서 A1, D1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1이라고 할 거래요. 여기가 지금 A1이고 B1, C1, D1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5라고 했는데 정사각형. 얘를 2대1로 내분한대요. 여기를 P1이라고 봤는데 2대1로 내분했으니까 5를 세 조각 내서 두 개는 왼쪽, 한 개는 오른쪽. 이게 지금 2대1로 내분하는 거지. 그죠? 선분의 길이가 저 따위로 생겼을 거라고요. 그리고 P1, B1이라고 선분을 하나 그은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시 P1, B1 위에 점 A2, B1, C 위에 점 B2, C, D1 위에 D2 해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 거래요. 이 안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네 번째 줄부터는 똑같은 얘기 또 써 있는 거지. 또 선분 A2, D2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2라고 하고 그 안에다가 A3, B3, D3 잡아서 정사각형을 만들 거래요. 그러니까 요것도 2대1로 내분해가지고 이렇게 그어서 요 안에다가 또 정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 거다 그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큰 정사각형, 두 번째 정사각형, 세 번째 정사각형 다 뭐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닮아 있고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비율이 일정할 거다라는 거야. 즉 물어본 거 둘레의 길이인데 둘레의 길이가 등비수열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등비수열이고 다섯 번째 항 찾으세요니까 초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초항은 첫 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20일 거야. 그죠? 한 변의 길이가 5짜리인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A1은 20입니다. 공비 찾으시면 되는데 공비는 뭐 이게 5였으니까 두 번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뭐 혹은 두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공비는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힌트는 이거지. 요 녀석이 2대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요 선분의 뭐 기울기랄까요? 요거 기울기가 얼마일 거라는 소리냐면 2분의 3일 거다 그런 얘기예요. 깜짝이야. 2분의 3일 거다 그런 얘기야. 기울어진 정도가. 얘하고 얘는 2대 3일 거잖아요. 요거 지금 1대 2로 쪼개진 거고 그럼 얘가 3이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기울어진 정도가 2대 3일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럼 그거 왜 찾았다고? 우리는 지금 요 선분의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가 2대 3이란 이야기겠네? 그럼 요거 2t, 요거 3t 이러면 되겠네? 이거를 그냥 x라고 두고 풀어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가 막 유리수여서 귀찮잖아요. 2대 3이니까 요거 2t, 요거 3t.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며. 요것도 3t. 합치면 5t. t가 얼마다? 1이다. t가 1이다. 그럼 두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3이 될 거다. 공비가 얼마다? 공비가 5분의 3이다. 원래 한 변의 길이가 5였던 녀석이 3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5분의 3배씩 되어 가겠죠. 세 번째 거 굳이 안 구해도 되겠죠. 공비가 5분의 3인 거 알아버렸잖아. 그럼 이제 A5를 구하세요니까 초항은 20, 공비가 5분의 3인 등비 수열 되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둘레 길이가 아니라 넓이였으면 그때는 공비는 25분의 9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넓이였으면 제곱하는 거야. 부피였으면 세제곱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얘는 둘레의 길이였기 때문에 그냥 길이의 비 자체가 공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도형은 이제 좀 보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데 도형 문제 어려운 것들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사실은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되게 미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도형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보자마자 풀 수 있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도형에서 뭐 사실은 초항이랑 공비 구하는 게 거의 다인데 초항은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형에 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구하시면 돼요. 넓이가 됐든 길이가 됐든. 공비가 관건이거든요. 초항보다는. 근데 그 공비를 구할 때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간단한 그림이어서 금방 구해지는데 공비를 구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뭐랄까 기술이랄까? 라는 게 사실은 피타밖에 없어요.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어떤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도형이라고 배운 게 없어. 도형이라는 걸 배운 게 없다고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배운 건 직선이나 원의 방정식을 배운 거지.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 건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피타고라스 아니면 원 나와 있을 때 뭐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와서 푸는 거야. 어쨌든 공비를 구하려면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길이의 비를.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 피타예요. 진짜 어쩌다 한번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 나올 때도 있어. 진짜 어쩌다 한번. 근데 그건 거의 볼 일이 없고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지 대부분은 피타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도 보면 두 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누굴 봤다고? 지금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봤다고요. 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어떻게든 찾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문제가 너무 이건 좀 쉬운 문제여서 좀 예를 들기가 적합하진 않은데 나중에 자의 같은 거 보시면 또 골치 아픈 애들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공비 찾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직각삼각형을 찾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 있으면 그걸 이용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문제 없으면 수선 잘 떨어뜨려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그걸로 해결이 됩니다. 직각삼각형을 꼭 기억하세요. 옆에 가서 대표 규칙 문제는 등비수열이래요. 이건 보자마자 나오는 거다. 그죠? 첫 번째 식이 A2 더하기 A4고요. 두 번째가 A4에서 A6 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갈 때 뭘 해줘야 되냐면 R 제곱을 곱해야 되죠. 두 번째 항이 네 번째 항 되고 네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 된 거니까. 그죠? R 제곱을 곱했더니 30이 20분의 15가 됐대.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R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그죠? 공비가 2분의 1인 거 알았으면 집어넣어서 초항도 찾으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원 남은 거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수투로 가죠.
수투도 3단원 할 차례죠. 아, 4단원 할 차례인가요? 2, 3, 4단원 할 차례죠? 아닌가? 아? 4 할 차례죠? 좋아요. 뭐라고? 공시렁? 4단원 예제 유제 어떤 거? 뭔 4번? 유제? 유제 4번. 유제 4번 보세요. 있니? 아, 네. 4단원의 유제 4번이에요.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4x랑 어쩌고 저쩌고로 나와 있대요. 지금 0에서 이거 맞지? 네, 좋아요.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식은 다르게 생겼고요. 참고로 0에서 연속입니다. 그죠? 위에다 0 넣은 거 밑에 0 넣은 거 같죠? 또 위에 거 미분해서 0 넣은 거랑 밑에 거 미분해서 0 넣은 거 같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 밑에 거 0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 쳐다보니까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a 플러스 2분의 fa 빼기 f 마이너스 2 평균 변화율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식을 보면 x가 0 이하일 때 이렇게 생겼고 3x 제곱 더하기 4x x가 0보다 클 때 글씨 왜 이러지? 마음에 들지 않는데? x 제곱 더하기 화면에 띄워놓을 걸. 하지만 늦었다는 거.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써있기는 분모가 a 더하기 2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분자도 fa에서 f-1을 뺀 거 평균 변화율이고요. f'c 얘는 미분계수 되겠죠? 그래서 저거 만족시키는 상수 c가 두 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만족하는 상수 c가 뭐냐면 평균값 정리인 거죠.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녀석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 찾으세요인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x축에 0 기준으로 마이너스 4하고 0이니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는 0하고 3분의 4니까 뭐 깨작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마이너스 2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대칭축. 그죠? 요거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랑 a, fa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생겼고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이제 이거 오른쪽에 a, fa라는 점을 찾을 건데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가 두 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쯤에 있었다고 봐요. 그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는 한 개밖에 없죠. 이렇게 생긴 평균 변화율 여기가 상수 c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지? 근데 만약에 a가 여기에 있었다고 봐요. 여기 위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평균 변화율이고 그걸 만족하는 상수 c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 또 하나 있겠죠. 두 개가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a는 여기는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그 a가 여기인 거 괜찮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거나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거 괜찮을 텐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평균값 정리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하나 있어요 할 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a가 있고 b가 있고 fa랑 fb가 있을 때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거 만족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지? 그럼 두 개 있는 걸 찾을 때는 보통 어떻게 찾으면 좋으냐면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하나씩 있는 거야. 요 사이에 하나가 있고요. 요 사이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총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얘네 지금 중간에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야. 괜히 얘기했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여기 안 만나도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딱 그런 문제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 가면 그냥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다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지만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하나 생기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또 하나 생기니까 두 개가 될 거다. 그런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 A, FA라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하면 요렇게 접하는 거 있죠. 요 접하는 순간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두 개 생길 수 있어요. 접하는 순간이면 요거 한 번밖에 안 생기잖아.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내려왔다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요 극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라고 생각해봐요. 이거보다 앞으로 내려오면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뒤로 가면 뚫고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길 거라고. 두 개가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A, FA라는 건 요 접하는 상황보다 뒤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면 여기서 만나게 되면 요 사이에 하나 있고 요 사이에도 하나 있는데 얘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 얘가 접점일 때. 그럼 이쪽이 없어지고 여기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 상황은 여기가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 극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얘보다 조금이라도 올라와야 돼. 얘보다 조금이라도 올라와야 그래야 요 틈바구니에 약간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만족하는 A가 C가 두 개 있으려면 A라는 녀석은 요 빨간색 요 점보다는 뒤쪽에 있어야 되고 파란색 요 점보다는 앞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가 두 개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저렇게 생겼지만 3차 함수 곡선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귀찮지만 좀 찾으셔야 돼요. 접선을 실제로 좀 찾아보셔야겠죠.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인 거야. 좌표는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좌표를 찾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거든요. 그래서 요 점에서 얘한테 접선 그은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한테는 접선을 못 그으니까. 그래서 요 녀석한테 접선 그었다. T, FT라고 두고 접선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대입하는 거지. 얘는 다행히 요 파란색 직선은 요 점에서 요 꼭지점이거든요. 꼭지점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그냥 y는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되도록 하는 x를 찾으시면 그게 요 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빨간색 어떻게 찾는지 잘 안 찾아도 되겠죠? 아니야? 빨간색은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 찾으랬어? A 볼. 이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 여기가 P거든. 얘를 찾으려면 요 위로 볼록한 곡선 한테다가 접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요 녀석 가지고 찾으셔야 된다고요. 요즘 x좌표 t라고 보면 y 빼기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4t가 마이너스 6t 더하기 4에 x 마이너스 t. 근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방정식을 푸시면 t가 나오겠죠. 두 개 나올 건데 둘 중에 큰 거 고르시면 돼요. 접선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인가?
왜 우리 야 기억나나?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부터 찾아야 되죠? 접점 x좌표. 접점 x좌표. 근데 지금 얘는 곡선 밖에서 그은 거잖아. 요 그래프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이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접점을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접점 x좌표를 t라고 두고 접선을 완성시킨 다음에 지나가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대입해서 t를 찾는 거였다고요. 그죠? 뭐 t가 가면 또 나오겠지 뭐. 또 예제, 유제, 레벨 1 해야 될 거. 없으면 레벨 2 가죠. 6번이요. fx가 이렇게 생긴 4차인데 f'1의 최소값을 찾아보래요. 뭔가 이제 다 나오지 않나 봐요. 그죠? a, b가 다 나왔으면 f'1이 값이 정해질 텐데 최소값 찾으세요라는 걸로 봐선 a, b가 다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아무튼 가조건에 보면 0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거든요. 0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건 f'0이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해보면 f'x를 사실은 안 구해도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어차피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f'0이 0이라고 한 걸로 봐선 b가 0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야 0에서 극점을 갖게 될 거고 그 다음 나에 보면 구간 0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서 이야기하는 건 원래는 여기에서 fx가 증가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이 fx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문제 푸는 입장에서 보면 f'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증가 함수의 정의는 함수값으로 하는 거지만 그 함수값을 임의의 x1, x2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서 찾을 수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증가 감소를 판정하는 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하자 그랬다고. 원래 정의는 이게 아니지만 원래 정의는 2개 뽑아서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증가야 이랬다고요. 그지? 근데 이거를 아무거나 2개 뽑아서인데 식을 쳐다보고 아무거나 2개 뽑아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거라고 그냥 도함수 부호가 0 이상이구나 이렇게 하고 치우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f가 증가해요 라는 말을 보면 f' 0 이상이에요 요 말이 떠오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건 x가 0보다 클 땐 f'x가 0 이상이더라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럼 f'x 위에 있으니까 이거 다시 와서 볼 건데 일단 인수분해가 하나 되니까 인수분해 좀 해보면 x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2a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보면 0,0을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뒤에 요 2차식이 하나 나오는데 0,0을 지나가고 나서 오른쪽에서는 f'이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0 이상이어야 되거든. y축 왼쪽은 어떻게 생겨본 건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 y축 오른쪽에서는 x축 위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 2차 함수, 요 뒤에 오는 2차 함수 잘 봐요. 만약에 얘가 아예 실근이 없으면 얘가 0 되는 경우가 없으면 땡큐지. 그럼 f'x는 항상 0보다 클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실근을 갖는다고 치면 이 2차 함수가 실근을 갖는다고 치면 대칭 축이 어디야? 3이에요. 얘가 만약에 실근을 가졌으면 3보다 큰 거 하나, 3보다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가졌을 거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부생인지?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3보다 큰 거 하나, 3보다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실근이 2개가 나올 거고 그 말은 x축과의 교점이 3보다 오른쪽에서 하나, 3보다 왼쪽에서 하나 생겼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근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라고?
y축 오른쪽에서 얘 0,0은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긴 지나갈 건데 이 오른쪽에선 x축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100번 양보해서 약간 스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내려갔다 올라오는 건 안 된다고요. 요 녀석이 그냥 아예 여기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괜찮지? 이거 괜찮거든요. 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상관없지. 우리는 y축 오른쪽만 볼 거니까. 근데 이놈 꼬라지를 보호하니 대칭축이 3이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만약에 실근이 더 있다면 3보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생겼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요 녀석이 x축이랑 안 만나거나 만나더라도 스치면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판별식을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A의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생각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라서 A가 2분의 9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F'1이라는 건 여기다 이제 다시 1 집어넣으면 A에 관한 식이 될 거고 A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최소값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됐죠? 레벨 2 더 할 거 없으면 레벨 3 가죠. (1번은) 내가 약간 문제한테 낚였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F도 G도 다항함수라고 했잖아요. 그 둘이 곱했거든. 문제 읽어보세요.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둘이 곱한 게 x 4제곱, x 세제곱 인수분해 하고 싶은 욕구가 막 들지 않나? 나만 그런 거야? 너무 예쁘게 인수분해 다 되잖아요. 1차항 4개로. 그래서 그럼 F랑 G랑 잘 나눠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든 거지. 거기서부터 문제였던 거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1 분모의 x 마이너스 1 우변에 g1 나누기 12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제 gx의 1,g1에서의 접선 한번 찾아보세요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g1이랑 g'1이 얼마인지를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좀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식에서요. 요 극한식에서 극한 나왔으니까 이제 2개 나오는 거잖아요. 분모 0 됐죠? 분자도 0 돼야겠죠. 분자가 0 됐다는 이야기는 F1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F1을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F1인 거니까 이거 전체가 F'1이 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F'1이 12분의 G1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낼 수 있죠. 그럼 G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서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다 그냥 1 대입할 거야. 양변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 나오네요. G1이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그냥? 그럼 F' 얼마겠어요? 2분의 1이겠네요. 그럼 이제 G'1만 찾으면 되잖아요. 야, 어떻게 찾으면 돼? 저 미분하면 되지. 이 째로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F1도 알고
F'1도 알고 G1도 아니까 G'1이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난 굉장히 애써서 fx랑 gx를 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 차수도 모르고 개수도 모르고 막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찾는 문제가 아니었더라. 아무튼 그래서 f 프라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오죠? 나머지 산수잖아. fx g 프라임 x가 4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4니까 이제 1 집어넣으면 g 프라임 1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리고 찾아가지고 G1도 알았고 G'1도 알았으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산수였는데 헛짓거리를 하느라 한참 했다. 왜? 왜? 2번. 자, 이번도 문제 한번 봅시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요. 이 극소값 찾아보세요인데 가해 보니까 fx랑 y는 9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래요. 3차랑 직선이 만나는 점이 2개래. 뭔 소리야? y는 9x가 접선이다 그런 얘기겠죠. 3차랑 직선이 만나는 점이 2개니까 접했다 그런 소리라고. 그죠? 울지 말고. 나 조건에 보면 fx가 3에서 극대이고 f0이 0이래요. 0,0을 지난다 그 얘기죠. 그럼 3에서 극대라는 거 봐서는 3보다 오른쪽 어딘가에서 이제 극소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x좌표가 3이라는 이야기고 뭐 0,0을 지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치? 근데 y는 9x랑 접한다며. 그림이 너무 좀 그러네. 그러겠다. 여기 3이라고 할게요. 여기 0,0이라고 할게요. y는 9x랑 접한다며. 근데 y는 9x도 0,0을 지나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능한 건 그림으로 따지면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죠. 왜 두 가지냐면 요거 자체가 접점인 경우. 이러면 두 번 만나는 거고. 또 하나는 다시 만나는 점이 요 녀석인 경우. 그죠? 0,0을 접점이라고 했을 때 저렇게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저 두 가지를 이제 식으로 찾아보셔야겠죠. 식으로 찾아서 극대가 3이고 극소값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란색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이렇게 나는 지금 설명한 대로 안 풀고 다르게 풀었는데 설명하는 대로 풀 때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림 한번 보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합시다. 아무튼 이 파란색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면 fx란 녀석이랑 9x란 녀석이랑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둘이 빼면 3차식이 될 건데 둘이 뺐을 때 접점이 누구냐면 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뒤에 또 하나 있겠죠. x-t. 요 t는 이제 요 점 x좌표를 t라고 하는 거야. 그럼 fx라는 녀석은 이런 모양새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y는 fx랑 y는 9x가 0에서 접하는 거니까 둘이 같다고 방정식을 만들면 0을 중근으로 가질 거고 즉 둘이 뺀 식은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fx라는 녀석을 다시 찾아보면 우변도 전개해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tx제곱 더하기 9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제 확인해야 될 건 3에서 극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나와 있는 정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극소값 찾으려면 미분해야 되잖아요. 미분해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tx 더하기 9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만약에 3을 해로 갖는다면 f'3이 0이어야 되는데 3 집어넣으면 27 빼기 6t 더하기 9거든요. 얘가 0이어야 되고요. t가 뭐라고 나오냐? 27, 36. t가 6이야? 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t가 6이다라고 해서 이 f'x를 다시 정리해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이렇게 생겼고요. 인수분해 다시 해보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럼 얘는 3에서 극대가 아니라 극소예요. f'3이 0이야 가지고 t를 찾았는데 t를 찾아서 다시 f'x를 정리해봤더니 3에서 접선의 기호가 0이 되긴 돼. 근데 극대가 아니라 극소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x는 3에서 극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빨간색 상황은 얘도 똑같이 fx랑 9x가 접하는데 이제는 원점에서는 한 번 만난 거고요. 요점 x좌표를 또 t라고 해보면 이제는 t가 중근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fx를 정리를 해보면 전개까지 할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tx제곱 더하기 t제곱 x 더하기 9x t제곱 더하기 9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미분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tx 더하기 t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얘도 3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f'3 찾아보면 27 빼기 12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9예요.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6 이어서 얘도 t는 6이네요. 그럼 t가 6이라는 건 다시 와서 보면 f'x는 3x제곱 빼기 24x 36에 5 더할 거니까 45인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보면 여기 8이고 여기 15니까 x 빼기 3, x 빼기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3일 때 극대고 5일 때 극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t6을 그냥 여기다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넣어서 그냥 f'x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 x좌표가 극소점 x좌표가 5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우린 뭐 하면 돼? f5가 얼마인지 찾으면 되죠. 요 fx라는 녀석도 t에다 6 집어넣으면 이거다 할까요? t에다 6 집어넣으면 해결이 될 거고 f5 찾으시면 답이 나올 거니까 f5는 그냥 넣어서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5 넣기 귀찮으시면 2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써 있는 건 뭐 식은 길어졌지만 다 산수 문제고요. 가조건, 나조건에서 하는 얘기들을 다시 살펴보면 가에서 이야기하는 건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두 개다. 아하, 접했구나. 그리고 나조건에 보니까 3에서 극대인 건 그렇다 치고 0,0에서 만났구나. 그러니까 경우는 0,0이 접점인 경우랑 0,0이 다시 만나는 점인 경우랑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다. 두 가지 다 식으로 찾아가지고 3에서 극대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해결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3번. 얘도 산수가 좀 길긴 한데 아니, 산수만 마지막에 좀 잘 하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내용만 살펴보면 뒤에 산수는 충분하거든요. 가에 보면 일단 문제부터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 함수래요. F는 3차, G는 1차. 둘 다 최고차항 계수 1인데 가에 보니까 F-1이 0이래요. X축이랑 만났다는 이야기고요. 절대값을 씌우면 X축이랑 만날 때 접히겠죠? 얘가 X는 알파라고 있대요. 이 알파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큰데 여기서만 미분 불가능하대요. 3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겼다는 건 그 점에서 X축이랑 뚫고 지나갔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X는 알파에서 절대값을 씌웠더니 미분이 안 돼요 라는 건 알파에서 X축을 뚫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접혔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지? 근데 얘 마이너스 1,0도 지나가야 되거든요. 뭐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알파가 여기 있다고 보면 요 점에서 뚫고 올라가든지 뚫고 내려가든지 해야 돼. X축이랑 만났거든요. 절대값을 씌웠지만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무슨 소리다? 무슨 소리다? 마이너스 1에서 접했다. 그런 소리다. 여기서는 접했고 여기서는 뚫고 나갔다. 그런 소리다. 이래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는 미분 가능한 점이 되고 요 점만 미분이 안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즉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에 보면 이제는 F랑 G랑 곱해서 0 이상이래요. 지금 보시면 fx는 이렇게 생겼다고 나왔거든요. x 더하기 1의 제곱이랑 x 마이너스 알파 곱한 거라고. 근데 거기다가 gx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 함수 하나 더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이래. 뭔 소리일 거다? 완전 제곱 됐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녀석이 f가 식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보시는 것처럼 알파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알파 왼쪽은 음수였다가 알파 오른쪽은 양수거든요. 그럼 둘이 곱해서 양수라는 건 얘랑 부호가 똑같이 변했다는 거야. 얘가 음수일 때 얘도 음수고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여야 돼. 그래야 부호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gx라는 녀석도 어떻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다. 얘도 알파에서 부호가 바뀔 거다. 즉 fx, gx라는 녀석은 어찌 생겼다?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다. 그래야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의 절반까지 이해하시면 아예 그냥 f랑 g가 찾아지고요. 나조건 뒤에 보니까 fx 곱하기 gx가 극대값을 갖는데요. 81이라는. 그럼 봐봐요.
f 곱하기 g는 완전 제곱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옆에다 다시 그려보면 요쯤을 마이너스 1, 요쯤을 알파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그림 어떻게 생겼다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접했겠죠? 여기서 접했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fx 곱하기 gx인 4차 함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극대점 x좌표 뭐겠어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겠죠. 즉 여기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집어넣으면 81이 나와요.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로 알파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5하고 마이너스 7하고 두 개 나오는데 뭐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산수 해보시면 알파가 5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다? fx 곱하기 gx의 극점 x좌표 찾아보세요니까 극점 x좌표는 마이너스 1하고 5하고 그 딱 가운데 있는 2까지 해서 총 3개가 되겠죠. 다 더하면 6이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죠? 그래서 레벨 3 문제지만 3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1번도 좀 허무했죠.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풀었는데 너무 쉽게 풀려가지고 약간 허무했습니다. 옆에 대표기출 문제. 이것도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얘는 식이 이제 a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처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좀 아까 감이 또 떨어졌으려나?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얘가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고요. 그 값으로 마이너스 2다 그랬어요. 극대값 찾아오세요야. 그럼 봐봐. 1에서 극소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럼 극대값을 갖는 x좌표는 얼마일까? 물론 미분해보면 바로 알 수 있긴 있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0 되는 점 찾는 거잖아. 하나가 1이란 이야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때요? 두 근의 합이 빵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극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지게 될 거고 그 말은 그래프는 이런 모양새일 거다라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요. 즉 a가 0보다 크겠네? 라는 거야. 요즘 x좌표 뭐라고요? 마이너스 2 되겠죠? 이거 왜 찾았냐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를 알면 식을 좀 빨리 찾을 수 있잖아.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a래.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2에서 한번 만나고요. 1에서 접했다고요. 누구랑? 마이너스 2랑. 그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 녀석이랑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전개를 해서 개수들을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a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뭐다? 마지막에 이거 상수항이 a네요. 그럼 얘도 굳이 다 전개하지 말고 상수항만 살펴보자고요. 이 녀석의 상수항은 뭐 0 같은 거 대입해봐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 2 있고요. 여기 1 있으니까 a까지 해서 2a-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녀석의 상수항이. 근데 그게 a랑 똑같다고요. 저 위에 있는 상수항 a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a가 2라는 게 찾아지죠. 그럼 a가 2인 거 찾았으면 fx가 아예 나온 거네. 그죠? 그래서 극대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수투 5단원. 예제 유제 해야 될 건? 레벨 1까지 다 하긴 했어. 근데 응? 했어? 응. 응. 오늘 해도 돼? 이거? 오늘 해도 되는 거야? 5단원? 5단원 다 했어? 좋아. 이것들. 원래 3개 다가 숙제야.